국가 비상사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무엇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압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인 겁니다. 네, 요즘 물가가 참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디를 가나 물가가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사냐.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래서 참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의식주 물가가 OECD 회원국보다 1.6배나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해 국내 의류, 신발 물가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무려 61%나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식료품 물가가 56%가 더 비쌌습니다. 주거비도 23%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죠. 근데 사과는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비싸답니다. 예. 그래서 사과를 금사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과가 3배 이상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건 뭐 지표는 지난해 지표입니다만 올해 역시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물가가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절대. 그래서 사과값은 그대로고 감자, 돼지고기 이런 것도 OECD 평균의 2배 이상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기조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누군가도 나서서 물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 물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거 자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시적 현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좀 그러는 거 아니야? 농산물이 좀 적게 나와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비싸게 먹어도 되지 뭐. 냉해 입어서, 사과가 냉해 입어서 사과값이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가 기후위기로 냉해를 입었으면, 과일이 이걸 입었으면 그걸 적극적인 유통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수입산 다변화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뭐 천수답 농사 짓는 것처럼 야, 작년에 뭐 기온이 좀 그래가지고 냉해 입어서 사과, 배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비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농산물 이 유통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 비율이 50%라고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대책을 내놔야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죠. 유통비를. 그렇게 해서 농산물 값을 내려야 되는데 유통비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너희들이 그냥 돈 많이 내고 사서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거 국민들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러면 나라가 없는 게, 행정부가 없는 게 더 낫잖아요.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사과 심어 먹고 감자 심어서 먹고 내 거 안 나오면 옆에서 빌려 먹든지 꼬먹든지 하고 지금 그러라는 겁니까? 국가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고 재해가 나고 했을 때 그것을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값이 3배가 오르고 감자값이 2배가 오를 때까지 정부는 어떤 짓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성태윤 대통령실의 그 정책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 늘죠. 대출이 는다는 것은 가계대출이 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통화정책이 변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OECD에 지금 사과값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올랐다고 그러는데 4배, 5배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부라고 지금 여기 대통령실에 앉아서 정책실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 교수죠. 네? 학교에서 뭐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는 뭐 잘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요모양 요꼴이 되니까 금리 낮춰야 되겠네. 그러면 대출 받아서 돈이 막 흥청망청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제까지 보면 되게 인식이 그렇잖아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뭔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가 집권을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국가는 훨씬 더 성장했습니다. 지표로 나옵니다. 그건 뭐 내가 여기서 수치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생각을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이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러니까 이명박이 찍었는데 이명박이는 4대 강원답시고 혼자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고 갔잖아요. 그리고 형무소 갔죠. 그런데 또 그걸 무슨 사회통합이니 나발이니 하면서 또 풀어줘. 아이고, 대통령만 지내면 막 풀어줍니다. 전두환이도 풀어줬으니까. 뭐 그때는 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이 3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태윤이는 고금리는 지금 뭐 좀 낮출 생각도 있다. 금리 인하는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해야지. 고금리 하나 잡는다. 물론 잡을 수도 없지만 고환율, 고물가 잡을 수 있습니까? 더 올라간다니까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는 거덜나는 겁니다. 지금 공공요금 현재는 안정적이죠. 나름.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전기요금부터 굉장히 크게 오르게 됩니다.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올렸어야 되는데 총선 때문에 안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한 거잖아요. 이 국민은 이 정부는 물가를 잘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망했다. 물가 엄청 올라갔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하반기 공공요금 오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올릴 요인이 있으니까 올리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선거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순차적으로 잘 올려가야 되는데 이제 하반기 되면 공공물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다가 재정 지원을 할 것인가를 핀셋 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할 돈이 없어. 이놈 나라가.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하자가니까 돈 없다 그랬잖아요. 국힘당의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 그 돈 있으면 석유 시추 더 할 수 있다. 이런 코미디도 그렇게 하면 욕먹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해 시추해가지고 석유 나온다고 해서 그게 경제성이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석유가 항구적으로 나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가 석유로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석유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딴 쉴드나 치고 있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이냐. 실질 가계 소득이 줄어서 가계 대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요. 금리 인하 좋죠. 아니 빚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깎아준다는데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은발의 오줌 누기다. 결국 가계대출만 늘어서 나중에 한 방에 함께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런 것들도 좀 알고 해야지 말이야. 민생이 뭔지도 모르는 이 무지랭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민주당한테 넘겨봐. 잘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막 오르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민생이?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세금 걷어야 될 곳에서 걷어서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는 잡히는 거야. 이 바보 천치더라. 니들이 나보다 더 유식하긴 하겠지. 그래도 나도 경제부 오래 출입한 사람이야. 중앙부처. 다 알아.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어떤 짓거리인지 다 알아. 지금 산업부가 석유 시추 관련해서 석유공사가 왜 저 모양 저꼴로 나가고 있는지 다 알아. 국민들은 다 알아. 니들 예산 높이고 니들 일한다고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석유야 뭐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충분해요. 그리고 앞으로 석유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걸 산업부 공무원들이 모르겠냐고, 행정고시 출신들이. 그리고 석유공사에 있는 그 똑똑한 놈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일단 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어디다가 구멍 뚫은다고 하면
떡고물이 생겨, 떡고물이. 떡고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민생 챙겨봤자 자기들한테 떡고물이 안 떨어져. 진짜예요. 석유 시추하면 떡고물 떨어진다니까. 어디에? 석유공사에. 안 떨어지겠어요? 김종필이가 말했잖아. 떡을 하다 보면 떡고물 떨어지는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근데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렸잖아요. 얘들은 지금 지들이 왜 보이콧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지가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도 못해. 지들이 뭐 제3야당쯤 되는 줄 알아. 너희 여당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여당입니다. 그런데 여모양 요꼴로 나라가 가고 있는데 물가가 이모양 이꼴로 지금 오르고 윤석열이는 세금 막 깎아주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어요? 밖에서 놀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밖에서 명분 없이 놀았어. 명분 없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뻘쭘해. 야,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얼마나 뻘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떡하니 어제 갑자기 무슨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너희들이 민주당 너희들이 1년 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또 맡아서 할게. 그러면서 돌려달라. 그래서 그 자리를 상임위원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 운영위원장 자리가 원래 국민의힘 것입니까? 돌려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세상에 네 것은 없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잠시 점유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내 것은 없어. 그리고 근데 법사위 운영위가 언제 국민의힘 것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 지금 법사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분 일 잘하잖아요. 앞으로 더 일을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에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즉각 반응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말이 되냐? 추경호야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박찬대 원내대표가 준엄하게 꾸짖더라고요. 야, 멋있어. 그래요. 잘못된 자들에게는 준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박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할까?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국회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1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두 번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라. 세 번째,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서 함께 항의하고 맞서라.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행정부인지 알잖아요. 예? 행정부가 뭔지 입법부가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 지금 민주당이 원구성을 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부 공무원들한테 야, 민주당이 부르면 나가지 마 라고 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하는 일에 협조하지 말아라. 국회의원이 국회 운영을 협조하지 말라고 행정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런다고 막 공무원들이야 힘없으니까 국회의원 앞에서는 힘이 없어. 다른 데는 힘이 제일 센데. 그러니까 또 못 나가. 물론 나가면 뭐 죽사발이 되니까 나가고도 쉽지 않겠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민의힘 너희들이 받으면 법사위 운영이 1년씩 하는 걸 내가 검토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거부권 문제를 국민의힘이 감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았는데요, 민주당이.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럴까요? 야, 이런 싸가 나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또 경로하겠죠, 경로. 그 친구를 자꾸 경로를 해. 경로하면 혈압이 터지면 어떻게 돼? 난 그다음 말 못해.
나는 그래서 경로를 안 하고 이렇게 살짝만 합니다. 하면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예요. 우리 사이에 신뢰는 있을 수 없다. 띠리링. 너랑 나랑 신뢰가 없어. 추경호 씨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최후 통첩. 최후 통첩한다. 이번 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하고 원 구성에 협조해라. 어서 돌아와라. 무슨 뭐 집 나간 탕합니까? 탕자입니까?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와라.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당한테 어서 돌아와라. 이놈아.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웃기는 꼴이야. 여당이 국회 안에 있으면서 야당이 혹시 통을 파거든. 야 돌아와라. 내가 좀 이렇게 뭐 좀 해줄게. 이러면 말이 돼. 그런 풍경은 우리가 쭉 봐왔어요. 근데 야당이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어서 돌아와라. 너 최후 통첩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했죠. 이번 주말까지 국힘 너희들 끝내라. 그 말은 가로 열고 안 하면 싹 다 민주당으로 줘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 줘 그냥.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네. 어제 근데 좀 윤 대통령 어제 또 막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나와가지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야, 나는 뭐 비상사태 이러니까 또 계엄령 내린 줄 알았어. 이 친구는 본인이 군인인 줄 알아.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와놓고. 그래가지고 막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 박정희가 한 걸 봤거든. 그래가지고 박정희 플러스 이명박이잖아요. 이명박이도 막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막 주시봉 들고 이래. 이명박이도 군대도 안 갔다 왔거든. 오사카 출신이야. 일본 오사카 출신. 근데 윤석열이도 부동시여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그러는데 계엄령이라는 걸 막 내려보고 싶은가 봐.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 막 군대를 동경하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나는 방위병 같이 생겼죠. 방위를 약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군대 3년 갔다 왔습니다. 현역입니다. 현역. 근데 윤석열이는 미필 안 갔어요. 그냥.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이야기하려고 했지. 지금 우리나라가 0.72명입니다.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꼴찌. 얘를 안 나 아무도.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비상사태가 이런 게 비상사태입니까? 아니 점심 먹는 것도 비상사태겠네. 날마다 백반 먹다가 짜장면 먹으면 그것이 비상사태야? 그냥 짜장면 먹는 거지. 내가 어제 딱 보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해봐요. 얘기를 안 나봤잖아. 그럼 몰라. 물론 윤 대통령 얘기 안 난 게 윤 대통령 잘못은 아니지. 물론 거기에는 다른 뭐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윤 대통령 얘기 안 났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현실이잖아. 이건 팩트잖아요.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나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봐서 알아. 아플 때 막 업고 뛰기도 하고 이 녀석들 열 오르면 뭐 이렇게 아이비 꽂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다치고 이러면 막 가슴 무너지고 이런 거 있어. 근데 육아 문제는 아니지. 가만히 있어. 그 문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해. 내가 거의 국민의힘 수준이야. 지금 내가 지금 국민의힘 같아. 정신줄 놓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이야. 그러면 윤석열이가 볼 때 남성의 육아휴직일이 적어서 아새끼들을 안 낳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인데 20일로 늘린다. 그래요. 뭐 20일 늘린 거 아주 잘했어. 이거 좋은 정책입니다. 남자들도 애 키우는데 시간이 더 늘려야 되는데 20일 갖고 되겠어요? 더 늘려야 돼. 팍 늘려야 돼 그냥. 그리고 현재 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다. 야, 이건 뭐 좋은 정책이네. 이건 뭐 내가 욕할 건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해놓고 내놓을 일은 아니다. 이전에 쭉 있어 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살짝 더 플러스 시킨 거지. 야, 지금 무슨 거지 새끼 밥 줍니까? 밥그릇에다가 한 숟갈 주니까 먹고 배고프다 가니까 한 숟갈 덮어주고 하는 식입니까 지금? 이거 있던 대책이잖아. 근데 무슨 비상사태야?
근데 또 두 번째가 더 웃겨. 물론 세 번째로 갈수록 더 웃기는 게 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출생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바꾸려고 범국민 캠페인을 한답니다. 야, 이게 지금 60년대 박정희냐? 야, 금방 좀 있으면 MBC, KBS, MBC한테는 광고 안 주겠구나. 야, 이제 막 광고 엄청 나갈 겁니다. 애를 낳읍시다. 애를 낳으면 어쩝니다. 요따위 캠페인 광고 엄청 하게 되겠네. 언론사들 좋겠어. 그리고 막 광고, 전단 통으로 통 비싸.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 통 내는데 1억씩이에요. 하루 한 번 내는데. 웬만한 회사 다 그래요. 그리고 5단 이런 데는 거의 3천만 원씩 합니다. 그 캠페인을 엄청 보일 것 같아. 언론사들은 조금 돈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 캠페인 한다고 지금 얘기 났습니까? 캠페인 하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1960년대 공무원 대가리라니까요. 그 돈으로, 그렇게 해서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무슨 또 기획기사 쓰라고 막 돈 주고 그러겠지. 에? 몇 억씩 줘. 막 기획기사 쓰라고.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 엄청 나올 겁니다. 그게 다 사실은 정부 캠페인 기사다. 진짜예요. 나도 해봤어. 나도 돈 주면 썼습니다. 물론 나한테 준 게 아니야. 회사에다 준 거지. 회사에다 막 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래. 근데 캠페인을 한다는데 내가 진짜 빵 터졌어. 언론사 기자들 지금 해외 연수를 160명 보낸다면서요. 100명 플러스 해가지고 윤석열이하고 김치찌개 먹고 달걀말이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160명이 해외 연수 간다대. 근데 이제 저출생 대책에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언론사에다가 돈 엄청 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모르셨죠? 언론사에다 돈 많이 줍니다. 캠페인 광고라고 주고 또 기획기사 썼다고 주고 쓴다고 딱 회사가 냅니다. 제안서를. 그러면 얼마 해갖고 줘. 그러면 얼마만큼 분량 딱 해서 냅니다. 그러면 돈이 몇 억이 뿅 들어오죠. 이런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거 잘 밝혀야 됩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저출생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장시간 노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러면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노동시간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된 걸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정부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바보 아니에요. 진짜 똘똘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탕, 삼탕 대책만 내놓을까요? 물론 대통령이 자꾸 인기도 떨어지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석유 시추한다고 그러니까 인기가 더 떨어지고 하는 나라다 보니까 저출생 대책이라도 내놔가지고 청년들한테 혹시 인기라도 얻어볼까라고 하면서 정부 관계자들 압박을 했겠죠. 국가 비상사태 선언할 테니까 저출생 대책 가져와 이 새끼들아.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해놓은 거 있네. 아주 쫙 내놓고 다다다다 워드 몇 번만 더 치면 되죠.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내놓은 거잖아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응? 봐봐요. 지금 현 정부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세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건전재정 이야기하면서 돈 안 풀어. 그러면서 감세를 해. 그런데 돈이 어디가 있어? 저출생 대책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 지금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라. 신설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죠? 부동산 교부세 여기에다가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라. 얼핏 들으면 엄청 좋은 것 같아. 야, 세금 거둘란가? 근데 안 그래. 이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종합소득세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그 안에 들어있어. 그 재원이야.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야. 이게 다 사기인 거야. 이 사기. 완전히 사기꾼들이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니까. 야,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에다가 저출생 항목을 신설한다더라. 그러면 저출생 항목이 신설이 되면 요 재원이 저출생의 대책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이게 재원이 종합부동산세라니까.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대잖아. 이게 사기꾼들 아니죠.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 그리고 저출산 대책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육부가 내놓은 거. 학사, 석사, 박사 이거 통합해가지고 조기 졸업시킨답니다. 애들이 조기 졸업을 못해서 학교 다녀서 조기 졸업을 못해서 지금 애들을 안 낳은 겁니까? 바보들도 아니고 말이야. 응? 교육부 공무원들이 바보는 아니지. 그런데 내놓으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확 던진 거예요. 이전에 처음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기 입학, 5세 입학. 그 대책이 왜 5세 입학이라고 했어? 나중에 저출생 대책이라고 했거든. 그것보다 애들 빨리 졸업시켜가지고 애들 빨리 결혼시키고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게 한다. 그 대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응?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잖아. 난 보고 있으면 완전히 사기꾼들의 장난이야. 이런 인간들이 비상대책 뭐라고? 인구 국가 비상대책이라고? 대책이라는 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 현실성이. 근데 지금 현실성 자체가 없잖아. 애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리고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리고 휴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니까. 출산 지원금 주고 출산 기본소득 늘리고 아동 보육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만 하면 됩니까? 이 멍충이들아. 응? 그리고 비혼 가족에 대해서도 비혼인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 가운데가 있단 말이야. 동거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거 젠더 문제만 나오면 파르르 떨면서 무슨 놈의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가부 없앤다면서 여가부 없앤다고 한 지가 언젠데 물론 아직도 안 없애고 있어. 물론 못 없애지. 없애면 안 돼. 그런데 여가부를 때려 없애겠다고 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 비상사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무엇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압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국가 비상사태를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민주당이 빨리 집권을 해야 합니다.